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상장하는 마녀공장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털리지 않는 법 알려드립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6월 8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은 언제나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에 참여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32만 1984명이었습니다. 이 중 80.75%인 26만 14명이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마녀공장의 균등 배정 주의수가 한 주가 되지 않는 0.78주, 0.76주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공모가 1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621억 원입니다.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마녀공장은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았습니다. 수량 기준 38.57%였고 추가 배정 비율이 169.8%였습니다. 마녀공장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65.49%입니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녀공장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93%, 3개월이 가장 많은 33.1%, 1개월이 27.31%, 15일이 가장 적은 2.15%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마녀공장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은 수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이전 유통 가능 비율이 17.13%에서 대폭 낮아진 11.14%가 되었습니다. 상장일 시가총액이 2,621억 원인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29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4.2%, 일반 청약자가 27.42%, 기관 투자자가 17.03%, 해외 기관이 11.35%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44.2%로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는 129억 원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지도 않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은 일부 기타 주주들입니다. 정확한 단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22년 8월 3일 유상증자 단가가 5,000원, 2022년 9월 27일 단가가 1,510원으로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취득 단가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일부 주주를 제외하면 기존 주주들은 6개월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기존 주주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주체 중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11.35%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해외 기관에게 매우 많이 배정된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입니다. 이번 상장에서 일반 청약자가 4분의 1이 조금 넘는 27.42%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적지 않기에 상장인 일반 청약자분들이 매우 빠른 매도를 하시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인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모니터랩, 펜트론보다 조금 더 많고 산돌, 청담 글로벌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봐도 마녀공장의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주가 범위가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대폭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마녀공장의 상장일은 이전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준가는 공모가인 16,000원이고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32,000원, 따상을 기록하면 41,600원이 됩니다. 상장일 마녀공장은 최악의 경우 1080원, 최상의 경우 41,600원의 주가를 기록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41,600원을 달성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한국투자증권, 유진증권 두 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장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마녀공장에 청약자 수와 주식을 배정받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진증권이 큰 규모의 증권사가 아니라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HYTC 당시 29,458명이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증권은 상장에 살짝 어려움이 있었기에 일찍 로그인하시고 업데이트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은 경쟁률이 높고 환불일이 5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54.06%는 상승한 24,649원, 유진투자증권은 41.16%는 상승한 22,585원은 되어야 이익이 됩니다. 요구되는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라셀라가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진영은 초반 짧게 따상을 기록하였지만 시초가보다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니터랩은 시초가에서 하한가 가깝게 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가비스를 제외하고 최근 상장 종목들은 모두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기가비스는 왜 예외였을까요? 기가비스는 수혜 측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압도적인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수혜 측 경쟁률도 높았기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마녀공장도 기가비스에 비해 그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녀공장의 수혜 측 결과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마녀공장과 기가비스의 상장일 유통물량, 매각 가능 주주들을 비교해보면 마녀공장이 292억 원인 반면 기가비스는 786억 원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해외 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녀공장은 수익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화장품 업종이고 기가비스는 반도체 업종으로 업종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기가비스가 훨씬 우세했던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비스는 개장 직후 76,800원의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68,00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 3분부터 주가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9시 26분부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회전율이 75.13%입니다. 혹시 회전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회전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율이란 유통 가능한 주식수 대비 거래된 주식의 비율입니다. 회전율 100%의 의미는 개장 직후 거래된 주식수가 유통 가능한 주식수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 번 사고 파는 분들도 있고 안 파는 분들도 있기에 회전율이 100%라고 해서 모든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전율 100%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순간입니다. HTS에서는 전체 주식수를 바탕으로 계산하기에 잘 맞지 않는데 제가 상장일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화면은 실제 유통 가능 주식수를 바탕으로 실시간 계산하여 보여드리기에 쉽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상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트 나노는 9시 15분 회전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버티는 듯 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급락하여 시초가 25,200원보다 매우 낮은 26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전율 100%까지 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슬슬 정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바이오 종목이기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9시 20분 회전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상장 직후가 고점이었지만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은 이후 빠르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회전율 100%까지 지켜보는 것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투로에는 거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조금 이른 9시 7분 회전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투로에는 개장 초기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기대하셨던 분들은 회전율 100%까지 기다려보셔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랩은 9시 20분 회전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니터랩은 비인기 업종이었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어 초반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회전율 100%까지만 지켜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었던 진영은 개장 직후 따상을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9시 8분 회전율 100%를 기록하였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영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기에 회전율 100%까지만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장한 나라셀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수혜측도 좋지 않고 업종도 좋지 않지만 상장 초반 공모가를 상회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분들도 100%까지만 지켜보셨으면 공모가보다 약 5%의 손실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라셀라는 급락하여 12.5%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초가 매도보다는 개장 이후 매도가 결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수혜 측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개장 직후 짧게 형성되는 고점 매도에 성공할 수 있다면 매우 승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다만 마녀공장처럼 수요 측이 좋았던 기가비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았음에도 이후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시초가 100%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마녀공장이 시초가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초반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최근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회전율 등 여러 가지 지표 중 회전율 100%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맞을 순 없고 앞으로도 맞으리란 법도 없지만 어찌되었건 나쁘지 않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녀공장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가비스보다 적기는 하지만 기가비스가 상장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녀공장은 수혜 측 결과가 매우 좋고 단독 상장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지만 기존 주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른 매도를 할 시에는 초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매의 정답은 없고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영상 참고하셔서 만족하실 만한 선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상장일 동시효과 시간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약하신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